안녕하세요. 네, 너무 자주 뵙죠? 네. 오늘 스트레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페이지 수는 없고요. 오늘은 신뢰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하긴 할 건데요. 내용은 좀 다릅니다. 교재하고. 자, 스트레스가 뭔지 아세요, 혹시요?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 외래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스트레스예요.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이간시키는 것 같은데요. 아니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합니다. 자, 우선 제가 먼저 마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마음은 뭘까요? 마음은 마인드라고 하는 정신과 하트라고 하는 가슴의 두 개의 결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사실 나는 마음이 아프다, 마음은 이해가 간다 안 간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우선은 이 생각의 표현을 마인드라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생각의 표현, 그리고 감정의 표현을 하트라고 알고 있죠. 심장, 하트. 네. 그럼 이 두 가지가 과연 어떻게 우리 몸에 반응을 하고 어떻게 우리 몸에 작용을 하는지 이해해 봐야 되겠죠. 의사들 중에서도 사실은 마음을 치료하는 의사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팔이 부러지는 엑스레이상에 팔이 부러진 게 나올 것이고 폐에 염증이 있는 게 나올 텐데 우울한 사람 엑스레이상에 나오나요? 나왔나요? 우울증으로 딱 병원에 갔어요. 우울증이 엑스레이상에 나오면 참 좋은데 머리를 찍었는데 안 나와. 가슴을 찍어도 안 나와.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뭐를 져준다? 약물을 져줄 수밖에 없다. 저희가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마음의 병을 우울증, 공황장 이런 병들을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잘못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볼 수 있는, 그것을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터득해야 되겠죠. 자,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잘 신경 쓰고 생각하다 보면 이거 별거 아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별거 아닌데 스트레스 걸린다, 별거 아닌데도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생활 습관이 그렇게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논하기 전에 이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는 난 이것도 참았다, 저것도 참았다. 근데 왜 못 참냐? 그 말도 또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시어머니가 거니 며느리에게, 야, 나는 옛날에 이렇게 하고 애 다 보고, 다 먹고 살고, 빨래 어른 깨트리고 했는데, 넌 세탁기는데 투덜거리냐? 딱 하면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참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내야 할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흔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르겠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 한 적 있어요? 막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한참 그렇게 하고 나서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도 왜 그런지 몰랐겠다, 이런 표현을 하죠. 나도 내 자신을 모르겠다고. 네, 사실 우리 마음이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교만하고,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죠? 되돌아보면은 그게 문제예요. 어떤 칭찬을 받거나 어떤 좋은 뭐를 당하면 내가 정말 그렇다라고 과시하고, 또 뭔가 조금만 공격을 받거나 상처를 받아도 낙심하고. 현대인들은요, 이 자존심은 아주 높은데 자존감이 떨어져 있어요. 문제가요. 자존감이 뇌 구조가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존심은 높은데 누가 한 말만 해도 팍 터져가지고 나 안 할 거야. 그죠? 무슨 초등학생처럼 나 너랑 안 놀아. 그런 거 있죠? 자존감은 떨어져 있어요. 자존감은. 왜 그러지? 난 도대체 이거밖에 안 돼? 정말
뭐 이렇게 해서 그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요. 세계는 아니고 OECD 국가 중에 1위예요. 하루에 몇 명이 죽냐면 42명이 죽습니다. 매일. 그것도 20대, 10대, 20대가 아주 많아요. 10대, 20대. 10대, 20대 사망 1위가 자살이에요. 자살. 10대, 20대 사망 1위가. 놀랍죠? 네. 오늘 42명의 병 안 걸리고 멀쩡한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자살이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스트레스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네. 암에 걸렸을 때 받는 스트레스, 혈압이 걸렸을 때 받는 스트레스, 살이 쪘을 때 스트레스, 살이 말랐을 때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뭐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이 강의를 마음 따로 여러분들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강의는요, 세상에서 여러분 수없이 들었을 거예요. 스트레스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어떤 처세술이라든지 자기 개발이라든지 뭐 그냥 그런 것들은 서점 가면요 엄청 많이 있어요. 스트레스 어떤 사람은 참으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라고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다른 데 집중하라고 하고. 뭐 별 이론이 다 있어요. 스트레스에 대한 관계된 책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근본적인 답을 주지 못하니까 계속 그런 내용들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답이 있었으면요, 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뭔가 스트레스 해결할 수 있는 약 하나만 나오면 하나 먹으면 스트레스 해결. 그러면 다른 거 볼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스트레스 이기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쇼핑. 아, 막 쇼핑 그냥 안 해요. 그냥. 네. 스트레스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앞에. 네. 먹었어요. 대부분 여자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쇼핑 아니면 먹는 거. 네. 또 어떻게 했어요? 찬미가 많이 든다. 아, 고상하시네요. 네. 스트레스 받을 때 책은 읽진 않죠, 그래도? 네, 책 안 읽어지죠. 스트레스 받을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산책을 가세요. 그리고 산소를 충분히 마셔주세요. 자, 제가 이 스트레스와 우리 몸의 반응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마시는 물,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잠자는 환경, 내가 운동하는 그 습관, 이 모든 것이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까? 마음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습관을 바꿔주세요. 생활 습관을.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 겁니다. 피아노의 소리를 고치려면 무엇을 고쳐야 한다? 피아노의 스트레스는 피아노에 이상한 소리 나는 거예요. 맞죠? 피아노를 미를 쳤는데 미 소리가 라가 났어요. 피아노의 스트레스예요. 그렇죠? 도레미파솔라시를 했는데 도레미파솔솔솔솔 막 이렇게 되면은 라를 쳐도 솔, 시를 쳐도 솔, 이게 음이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얘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아노를 수리하는 사람이 야, 피아노 스트레스과를 불러보자. 이 피아노 스트레스 주치의에게 치료시켜봐.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피아노의 이 물건을, 피아노 자체를 수리하는 사람에게 부르죠. 맞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형적 성향이에요. 소리, 향, 꽃의 향기. 이건 다 무형적 성향, 보이지 않는 성향들이에요. 향기, 소리, 피아노 소리, TV의 소리, 선풍기의 바람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의 사물에 의해서 나타나는 성향들입니다. 하지만 보이진 않아요. 꽃이 향기가 나요. 근데 어느 꽃인지 찾으면 찾겠지만 눈을 감고 있으면 몰라요. 누군지, 어떤 것인지. 네, 맞죠? 그러면 무형적 성향은 유형적 실체가 있을 때만 나타나요. 좀 이해가세요? 유형적 실체. 실체. 꽃나무라는 실체가 있어야 향기가 나고, 피아노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야 소리가 나고, 라디오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야 소리가 난다. 맞죠? 사람이라고 하는 몸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생긴다. 그러면 어디를 고쳐야 될까요? 어디를?
여러분 몸을 고쳐야 되겠죠? 스트레스 받을 때 절대 스트레스는 외부 요인을 고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스트레스 많이 잘 받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이에요. 내 주위는 스트레스 받을 요소들이 너무 많아. 우리 엄마, 우리 딸, 우리 강아지, 뭐 우리 남편, 우리 부인 막 많죠? 네,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흔히 가장 많이 하는 말, 우리 자식들. 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스트레스는 항상 우리가 보통 어떤 마음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먹었어 하니까 하나님 제가 식욕이 약하고 미각신경이 망가지고 너무 의지가 약해서 먹었습니다 하지 않고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맞죠? 여자는요. 뱀이 나를 꿰서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스트레스 전가예요. 전가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은 성경의 원래 원칙은요.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남한테 핑계 대냐면 자기가. 그리고 우리가 보통 본인이 받아먹고 본인이 다 받았을 때는 우리 뇌는요. 내가 선택을 하는 경로가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와가 아담을 죽인다고 몽둥이에 뚝 하고 갖고 와서 너 선악과 먹어 안 먹어 죽을래? 막 이랬나요? 아니죠. 그냥 줬어요. 그렇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러 사람들이 여러분 협박하지 않아요. 그렇죠. 옆에 있는 아저씨가 옆에 있는 부인이 남편이 아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 받아 먹을래 안 먹을래? 안 먹어 너 죽는다? 막 하고 협박을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협박한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그냥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놓고서는 받을 때는 잘 받아 먹고서 몸이 안 좋아지면 스트레스 때문에 핑계를 내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다 준다고 해서 공짜라고 해서 다 받으면 안 돼요. 공짜는 좋지 않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공짜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스트레스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받아들이고 선택을 할 때 내 동의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뇌의 구조를 보면 이 전두엽은 의지를 결정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곳이고 이성이 판단되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몸은 정신과 마음이 따로라고 안 했죠. 하나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하나이기 때문에 결합체예요. 결합체. 그렇죠? 우리 몸은 정신과 마음이 가슴이 하나예요. 근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물을 인지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성으로만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판단되세요. 감정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무언가 선택할 때 이성적인 선택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이성적인 판단하고 살지 않아요. 감정적인 선택을 해요. 이 꽃을 살 때 제가 이성적으로 이 꽃을 보면 이 식물을 보면 허천하님이 이거를 보고 감동을 받고 정말 처분이 이거를 보고 미소를 짓고 정말 내가 계산을 다 해가지고 몇 프로 질병이 낫고 뭐 몇 월까지 쓸 수 있고 이래서 살까요? 아니에요. 계산하다 보면 돈 아까워서 못 사요. 하나에 5만 원, 10만 원 막 그런데 그렇죠. 차라리 이거 살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자. 그러죠. 근데 뭐가 땡기냐면 아름답다.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때 내가 이거를 느끼고 다른 사람도 이거 보면은 아름답다고 생각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거금 5만 원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두 개 합쳐서 1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사다 놨어요. 근데 뭐가 움직여 산 거예요? 이성적인 계산하면 두 개 살 돈이면 내가 신발을 하나 더 살 텐데. 그렇죠? 아니면 우리 가족끼리 몇 끼를 먹을 텐데. 이렇게 이성적인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감성적인 판단이 이거를 사다 놓게 만들어요. 사람의 대부분 선택은 가슴에서 이루어집니다.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죠? 네. 가슴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가슴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자,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피해 상태가 스트레스 지수를 높일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뇌 관리 어떻게 한다. 물론 중요합니다. 제가 그거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인 판단, 전두엽 기능 무시하는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들 꼭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들의 스트레스 지수에는 혈액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는 캐나다의 그 학자에 의해서 발견돼서 처음에 스트레서라는 단어에서 온 표현인데요.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외래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그리고 가장 많이 마음속에 받는 상처 겪고 있는
어떤 그 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보통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사람이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다 스트레스, 스트레스라는 말을 좁게 말하면 뭐 좀 긴장? 우리가 보통 이제 초식 동물도 스트레스 많고 식물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얘가 천연계 속에서 오늘은 해를 몇 시간 비춰주고 비를 얼마큼 주고 이게 규칙적으로 해주면 얼마나 좋은데 어떨 땐 홍수가 나고 어떨 땐 햇빛이 별로 없어요. 얘도 뭐를 받아요? 자체에서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데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는 식물이 강한 거예요. 맞죠? 비가림을 해주고 가꿔주고 한 하우스 안의 식물은 약합니다. 근데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관점을 다르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것을 내가 겪고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그냥 일상생활로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짜증나, 죽겠다, 환장하겠다, 미치겠다, 막 돌겠다 이렇게 하는 순간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예요. 정말 장이 이렇게 꽂아요. 네. 그리고 속이 좁아져요. 우리 속 좁다는 표현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 그런 표현들이 정말 기능들이 정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밥 먹으면 위 기능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 다음에 동물들도 스트레스 받아요. 근데 얘네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꼭 병에 걸려야 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바람이 몰아친 곳의 나무들이 더 강하게 자라고 더 뿌리가 튼튼하게 내리고, 네. 사막에 백향목이나 이런 나무 보세요. 뿌리가 몇 메다까지 내려가냐면 100메다까지 내려가요. 100메다. 우리 소나무는 몇 메다 안 가더라고. 100메다까지 내려가요. 왜요? 이유가 뭘까요? 물을 찾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물을 찾을 때까지. 인내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백향목 나무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기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주인이 나무를 심어놓고 위다가 거름을 딱 줘버려요. 그럼 뿌리가 위로 올라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을 때는요, 묘목을 심을 때는 절대 1년, 2년 동안 거름을 주지 않아요, 위에다가. 뿌리를 깊이 내리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버리면, 정말 어떠한 상황 속을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나에게 엄청난 에너지도 줄 수 있고 나에게 건강도 줄 수 있고 그 스트레스 자체가요 나에게 힘을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몸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네, 더 강해질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스트레스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전혀 아닐 수 있어요. 농담. 아니면 또 뭔가 도와주고 참견하는 거. 나한테 왜 그래? 싫어하는 사람 있고 나한테 관심을 안 써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정의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밥 한 숟갈이 스트레스고 한 고기가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아니지,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시온의 동산이 힐링이지만 어떤 사람은 데려오면 여기가 스트레스 공간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드님 데리고 와보세요, 자녀분들. 여기서 2주만 있다가 하면은 그 2주가 힐링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가 되고 가요. 독소가 막 그냥 팍 끌어서 갈 거예요. 왜냐하면 있기 싫어 죽겠는데. 짜증나고.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좋아진 아이들도 있지만, 네, 끝에쯤 가서는 마음 변하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똑같은 환경이, 똑같은 음식이, 똑같은 자동차가, 똑같은 햇빛이, 피부가 안 좋은 분들 피부에 뭔가 났고 자가 말씀처럼 햇빛 보면 스트레스야 하지만 여름 햇빛 없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햇빛이 좋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스트레스라고 하는 문제를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하지 말고 내 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해 보자, 바꾸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습관입니다. 내가 자꾸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강해지고 그것이 더 우리를 공격하고 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현대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어디에서 시작했을까요? 욕심에서 시작했어요. 욕심, 이기주의. 그렇죠? 이기주의, 상대적 빈곤감. 이런 것들 너무 심각해요. 내가
꼭 필요한 거면 살아갈 수 있는데, 옆집 아줌마는 백을, 이런 쇼핑백을 갖고 다녀요. 난 5,000원짜리였는데.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생길까요?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막 그러죠. 강남에서는 아이들 학원 보내면은, 야, 네 아이 어디 학원 보내? 나 여기 보내. 거기 이름이 있는 학원이야? 라고 이제 하면서 또 마음속에 이제 고민이 생길 것이고요. 상대적인 빈 공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누구는 어떤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요즘 학부모들이 어떤 줄 아세요? 막 자녀가 와서 그래.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이렇게 박수 쳐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근데 너네 반에 몇 명이 100점 맞았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만족이 없어요. 몇 등이야.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 심각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이요. 가장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어린 아이 중에 가장 불행한 국가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린 아이들. 아이들이 왜 불행할까? 너무 과보잉. 막 그냥 다 이렇게 해주고, 무조건 공부, 그렇죠. 남을 그냥 밟고 일어나야 되고, 그게 어렸을 때부터 막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막 나중에 반항하고, 막 그런 거예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불행하다.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국가가 바로 한국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뭐냐면, 나는 분명히 자식이나 이렇게 성공시키려고 어렸을 때부터 공부 못하면 회초리도 때리고, 학원 안 가면 잡아다가 막 그냥 벌도 세우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몸속에 뭐가 자꾸 생겨나고 있어요? 병이 생겨나고 있어요. 병이. 그게 바로 현대인들이 모르고 있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좋은 학교를 보내고, 좋은 대학을 보내고, 좋은 취직을 보내서 성공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공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얼마 안 가서 몸이 아파요. 뭐가 될까요? 실패한 성공자가 돼요. 뭔가 아이러니하죠? 실패했어요. 뭐에 실패했을까요? 몸을 실패한 거예요. 몸을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학벌 있으면 뭐예요? 몸이 망가졌는데, 몸이 다 죽어가는데, 아무리 돈 많으면 뭐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실패한 성공자다. 저희 그 교재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패한 성공자. 읽으셨죠? 네. 읽으셨을 거예요. 우리 그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돼요. 잠언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네. 화내는 거, 성내는 거, 그게 우리 몸에 정말 안 좋은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심각한 이야기죠. 이게 바로 스트레스가 주는 유해 물질입니다.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 결정이 선택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순간 난 오늘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야. 선택하시겠어요? 이왕이면 주지도 마시고, 그렇죠? 난 오늘부터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다라고 선택을 하세요. 아무리 옆에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있어도 안 받을 거야 라고 아예 내가 강하게 선택하셔야 돼요. 그냥 내가 선택하셔야 돼요. 안 받으면 돼요, 그냥. 그렇죠? 안 받으면 돼요.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거지, 안 받고 싶어도 받는 건 없습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선 첫 번째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내가 그 결정을 했다고 다 되는 거 아닙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이번 스트레스를 이겨버렸어요. 이겼는데 다음번에 똑같은 게 오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너무 신기해요. 우리 몸은, 우리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뭔가 내가 한 번 그것을 이겨내고 나면 그 극복 지점을 올라가면 굉장히 쉬워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 못 이겼어요. 막 나를 누가 괴롭혀서 화를 냈어요. 그럼 다음번에는 더 쉽게 화를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잘 해가지고 지혜롭게 이겨냈어요. 다음번에는 훨씬 쉬워져요. 나중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바벨론 성을 옛날에 그 난공불락이었던 바벨론 성을 막 공격해서 내릴 수 있을까요? 곰이 아무리 주먹을 신다고 무너질 수 있어요? 없죠. 사실은 여러분 주위의 스트레스가 그 정도로 별거 아닌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할 수 있어요. 네, 말 한마디에. 오해 하나 때문에 사람이 병이 들어요. 탈무드에 보시면, 탈무드를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아빠가 어디 멀리 돈 벌러 가고 아들하고 엄마가 남겨놓고 있는데, 몇 년 후에, 오래 후에 와보니까, 바람이 난 거예요. 가만히 이렇게 저녁에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어떤 멋있는 남자와 바람이 나. 그래서 마음속에 끌어올리기 시작했어요. 가서 집에 때려 부실까, 그냥 두들 팰까, 아니면 이거 막 난리를 필까. 그래서 막 마음에 고민이 엄청 났는데, 이 탈무드가 지혜의 직이잖아요. 네. 물론 제가 한 말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막 화가 났지만 이걸 꾹 참고, 그래, 아닐 거야. 우리 부인은 그래도 최소한 이런 사람인데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경우들, 오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오해는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속이 상해서 막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오해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럴 거야 라고 하는 추측, 이런 거를 앞으로 다 버리셔야 스트레스 줄어들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진짜 사실인 스트레스도 몇 개 있는데,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별거 아닌 것들을 스트레스로 생각하지만 다 버려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진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진짜로. 아까 그런 거 말고 진짜 바람이 폈을 때, 도박을 했을 때 남편이나 그래서 집을 날릴 때 진짜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평소에 스트레스를 안 받던 사람들은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거를 계속 스트레스 받아왔던 사람들은요, 못 이기고 그냥 미치는 거예요. 정신이 막 망가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쉽게 말씀드리면 사자를 만난 사슴이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이 스트레스를 나쁜 것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없죠. 사자가 저 앞에 있는데 지금 사슴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요. 이거를 보고 야, 받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가 이럴 땐 좋다고 생각해요. 그럼 스트레스 받을 때 부신에서 마이너스 긴장이 생기고 부신에서 호르몬이 분비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이제 막 생깁니다. 아드레날린이 막 이제 몸에서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 아드레날린이 증가하면 딱 두 가지 선택. 사슴이 자기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같이 공격할 것이고,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망갈 거야. 라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소나 어떤 기린이나 어떤 짐승들은 사자를 발로 뻥 차서 죽이기도 하잖아요. 기린의 뒷발차기 한 방이면 사자 그냥 죽어버려요. 한 방이면. 네. 코끼리 발로 밟아버리면 사자 그냥 끝나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얘를 그냥 혼내줄 것인지, 도망갈 것인지. 사슴도 마찬가지예요. 엘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뿔이 크잖아요. 저놈 내가 그냥 밀어버릴까? 도망갈까? 그 두 가지. 그게 뭐냐면 아드레날린이고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이때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매일매일 그런 스트레스 지수를 높이고 있어요. 아닌 것도, 안 받아도 될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도요. 네. 진짜, 하나 때문에도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막 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지고 나빠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좀 모아놓으세요. 모아놔서 좋은 데 사용하세요. 진짜 꼭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그 어렵고 힘들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때 공황장애가 안 걸릴 수 있고, 그때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고, 그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계속 한마디만 해도 화내고, 그렇죠? 툭 치기만 해도 욕하고, 막 그런 사회 사람들이 정신병이 잘 걸리는 이유는 그 아드레날린 반응이나 호르몬 반응이 잘못돼서 그래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드레날린이요, 사실 정말 좋은 물질이거든요.
다람쥐가 뱀을 만나면 이 다람쥐는 뱀에게 잡혀먹는 동물이거든요. 그렇죠? 아닌가요? 뱀이 다람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죠. 쥐도 먹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본능적으로 다람쥐가 뱀을 물어서 죽일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뭐 받을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래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잘 받을 때. 왜냐하면 새끼를 지금 갖고 나오는데 이 뱀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요. 그때 다람쥐가 앞에서 얘들아 걱정하지 마. 엄마가 더 세. 하고 싸워서요. 실제적으로 뱀을 쫓아내는 다람쥐도 많지만 뱀을 죽이는 다람쥐도 있어요. 실제로 뱀을 물어 막 도망다니면 빠르잖아요. 열로 가서 꼬리 한번 물고 도망가고 저 그 영상 많이 봤어요. 실제로 죽여요. 그게 무슨 힘이라고요? 아드레날린 힘이에요. 그게 바로 스트레스 힘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렇게 사용하셔야죠. 그러니까 나중에 자식이 그 자동차에 밖에 다리가 깔렸는데 스트레스가 올라와서 그걸 올려줘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썼어요. 이런 것들.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엄마의 무식한 힘이 생겨요. 그 모성의 힘이라고 할까요? 그게 또 나쁜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그런 힘들이 있는 거예요. 안 돼! 하면서 그냥 괴음도 나오잖아요. 하지 마! 막 하고. 네. 그런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몸에 결합된 놀라운 힘들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은 그게 나올 수 없어요. 맨날 짜증내고 맨날 승질내고 그냥 조금만 해도 화나고 골내고 삐지고 그렇죠? 절대로 그런 역사들을 못 만들어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꼭 기억하세요.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품성이 된다. 네. 자, 행동이 무엇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고 나서 오늘부터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순간 그것이 나의 습관, 나의 품성이 돼요. 건강은 습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자만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시기는 뼈의 썩음이다. 네, 시기는 뭐라고요? 뼈가 썩는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남을 미워하게 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남을 미워해서 재발된 분은 정말 많이 봤어요. 암이 분명히 이렇게 줄어드는데 남을 미워해서 암이 커진 경우도 많이 보고요. 남 미워해서. 미워하면 내가 손해예요. 성경에 보면 원수를 미워하라 하지 않고 사랑하라 했죠. 원수를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네.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근데 실제적으로 진짜 극단적으로 누가 나를 뺨을 때리면 그거야, 참아야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 말고 은근히 열받게 하고 은근히 그냥 그런 사람들 못 참아요. 그렇죠? 아예 극단적으로 나를 발기질하거나 주먹을 쳤을 때는 그래 나도 그리스도인이지 참아야지. 그거는 다 참을 수 있어요. 오히려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은근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 은근히 그냥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 어쨌든 스트레스는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차단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분이 이제 폐암이었어요. 폐암인데 폐암 말기에 기침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래가 그냥 하루에 이만큼씩 나왔어요. 정말. 이분의 키가 거의 180 몇에 몸무게는 체중 90kg 이렇게 나갔던 건장한 분이었고, 근데 이분이 여기 오셔서요 다 나와버렸어요. 몇 개월 만에 검사해보니까 암이 완치 판정 왔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완치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쉽게 쓸 수도 있지만 어쨌든 좋아졌어요. 저는 암이 없어졌어요. 암이 사라졌어요. 폐에 그 큰 암이 그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꽤 컸으니까요. 그 암이 사라졌어요. 그 암이 사라졌는데 기침도 안 하죠. 그랬더니 몸무게는 쭉 빠졌겠죠. 한 60kg 때까지 빠졌으니까. 빼짝 마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 몇 킬로까지 빠졌구나. 거의 반은 아니지만 아주 많이 빠졌어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뭐가 나왔다? 암이 나왔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갔어요. 집에. 돌아가셨는데, 막 가족들 중에 이제 가까운 가족이 빚을 보증을 서달라 막 해서 이분 나는 절대 보증 안 쓴다. 그러니까 막 욕하고 뭐 네가 사람이냐 뭐 가족끼리 그것도 못하냐 막 해가지고 시기를 한 거예요. 그때 뭐를 받았을까요? 네, 스트레스 받았어요.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되는데, 그냥 안 받았으면 되는데, 차라리 안 된다 하고 그냥 피해버리면 끝나는데, 두고두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지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때, 난 암에 걸린 사람이고,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었는데, 살아났는데, 이거 무슨 나쁜 사람이 뭐 한 사람 별 생각 다 했겠죠. 누워서. 잠도 안 왔겠죠. 뭐, 정말 밥맛도 떨어졌겠죠. 운동하기도 싫겠죠. 그러면서 이분의 몸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돌아가셨어요. 아니, 어떻게? 암이 완치됐는데, 암이 없어졌는데,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 사실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스트레스를 잘못 받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한 며칠 스트레스 팍 받아버리면 얼굴이 반쪽이 되잖아요. 그렇죠? 경험하셨죠? 죽을 뻔. 반쪽이 됐어요. 네, 반쪽이 되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애간장이 타잖아요. 그리고 뭐 남녀가 헤어질 때도 그렇고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마음이 굉장히 이제 몸이 손상을 입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요, 너무 기뻐가지고 병이 나은 분이 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분은 몇 기 전에 와서 간증을 하신 분인데 간이 너무나 안 좋아졌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이제 전혀 다른 생활로 간 거예요. 남자분이 막 좋다고 또 쫓아다니다가 신혼여행 가서 뺨을 탁 때리더래요.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피해 다니냐고. 뭐 세게 때렸겠어요? 그냥 때렸겠죠. 어쨌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전쟁. 가정에 이제 힘든 일들. 남편은 막 노는 거 좋아하고 여자들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여자분은 아주 참하고 교인이고 크리스찬이고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뭐가 생겼을까요? 병이 생겼어요. 간이 다 망가져서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복수가 차고 황달이 오고 간 완전히 경화가 돼가지고 간 활동이 거의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분이 회복이 되셨어요. 여기 오셔서 한 몇 년 계셨거든요. 근데 항상 이 간 이렇게 통증이 있으니까 여기를 손을 잡고 다니세요.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런데 신기하게 한 번도 내가 죽는다 생각 안 하고 살아가세요. 그리고요, 늘 웃어요. 사람들에게 웃고 행복을 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안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분이 그만 좀 웃으라고 막 뭐라고 하면 그만 좀 웃으라고 막 신경질나 죽겠다고. 너무 잘 웃으니까 웃어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웃어도. 네, 스트레스 많은 사람도 웃어도 뭐라고요. 이분 이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미를 부르고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책을 읽고만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점점 몸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가 아니고 마음이 편해지는 그 순간부터 자기가 이제 안정이 되는 거예요. 안정이. 여러분 우리가 안정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은 뭔가 안정을 취하고 싶어요. 안정을. 그렇죠? 기대고 싶고 누군가에게 아니면 뭔가 어떤 흔들리는 곳이 있으면 편한 곳으로 가고 싶고 어떤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잠이 잘 안 오지만 뭐 위에 그늘막이 하나만 있어도 잠이 오고 그렇죠? 뭔가 혼자 가면 무서운데 강아지 한 마리만 데리고 가도 괜찮고 이 사람은 안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안정을 파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라는 이 지수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웃고 행복하게 지내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제가 19살 때 왔으니까 계산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오래 사셨죠? 지금도 하동에 계세요.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암에 걸렸다 해서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다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절망감 아니면 우울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마이너스 긴장들을 하지 말고 살아가세요.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평범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어떤 분이 오셨냐면 이번에 위암 한 5, 6cm 되는 위암이 한 5cm, 6cm도 적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5cm, 6cm인데 가족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 결과를 숨기고 여기 왔어요. 저희에게도 숨기고 남편
뭐 그분에게도 숨기고 그래서 여기 보낼 때 가실 때 쉬쉬했어요. 저도 몰랐으니까 암인지 모르고 그냥 고혈압 뭐 이런 것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한 달만 있다 한 달만 이제 시원의 동생에 쉬고 가라고 보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여기 계시면서 본인이 암 환자인데 불구하고 암 환자 아닌 것처럼 삶을 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제 주식도 하고 돈도 참 많은 분이에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냐면 상처가 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이 저희 봉사자가 매일 산도 같이 가주고 그 다음에 그땐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찜제도 해드리고 이야기도 해드리면 옆에서 방에서 같이 이야기하면 눈물을 흘리세요. 남자분이 막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한테 그래요. 나도 앞으로 좋은 일을 하며 살고 싶다. 손을 꾹 잡고 내가 아들처럼 생각할 테니까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말하라고. 건물 질 때 그때 이 건물 짓기 전이었어요. 2층 건물 질 때 도와준다고 얼마든지. 근데 뭐 도움 받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이제 마음이 팍 열리셨어요. 아주 많이 열렸어요. 열려가지고 이제 한 달을 잘 마치고 이번에 퇴소할 때는 울면서 퇴소하셨어요. 너무 막 뭐 감사했고 기쁘고 행복했던 그 추억을 가지고 가서 이제 가족들이 시원의 동생 한 달 있다 왔으니까 검사해보자.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실제로 갔는데 그 암이 없어진 거예요. 암이 없어졌어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분이 또 전화 왔어요. 울면서. 나는 암이 몸에 있는 줄도 몰랐지만 없어진 것도 모르고 이렇게 너무 행운하다. 그렇죠? 암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도 못하고 있었다가 없어진 존재. 병원에서 두 개의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하나는 암이 거의 있던 상태, 하나는 없어진 상태. 그래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달만 해보고 안 되면 치료하자 하려 했는데 암이 없어졌어요. 이런 놀라운 것들이 무슨 차이냐면 마음의 차이예요. 내가 기쁘고 거기서 행복했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구나. 근데 우리가 암이라고 하는 순간 어때요? 나는 환자인데 그 감옥 속에서 항상 살잖아요. 나 건드리지 마, 나 암 환자야. 스트레스 받게 좀 하지 말라고 막 그러잖아요. 나 곧 죽을 텐데 왜 자꾸 나 스트레스 그거. 그렇죠? 네.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전가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감사하게, 행복하게 사세요. 기쁘게 사세요. 매일을 암 환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기쁘게 사세요. 행복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치유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한 달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암이라는 게 구태여 여러분 꼭 수학적인 공식으로 하루에 1cm, 뭐 한 달에 1cm, 1년에 뭐 10cm 줄여서 없어진다. 이게 아닙니다. 없어질 것 같으면요. 순간에도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암이 순간에도 사라질 수 있어요. 언제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할 때. 한번 보세요. 내가 아직도 예민한 사람인지 아직도 내가 어떤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사람인지 이거 확인해 보세요. 아직도 내가 정말 별거 아닌데도 아직 그걸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 사람은 정말 거기에 대해서 본인 자신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훈련되기 전에는 도움을 좀 구하세요. 훈련되기 전에. 완전히 되기 전에는 주위의 분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좀 도와줄래? 최대한 도와주려 하고 해주세요. 나한테 좀 예쁘다고 좀 말해줘. 그렇죠? 왜 이렇게 못생겼어? 하지 말고 그래도 이왕이면 예쁘다고 해줘. 사실 그래요. 제가 정말 너무 아름다우세요. 탤런트 같으세요. 막 하면은 이분이 이제 가셔서 거울 보실 거예요. 가서 보시죠. 네, 뭐 안 봐요. 하지만 그래도 살짝 정말 내가 예쁘긴 예뻤구나. 그렇죠. 칭찬받는 거.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남편이나 누구에게 나 좀 도와달라. 내가 암 환자라면은 예쁘다고 좀 말을 해달라고 좀 하세요. 너 미인이야. 너처럼 예쁜 사람 처음 봤어. 이렇게 그 칭찬은 돌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가 습관이 안 돼 있으면은 좀 도움을 구하세요. 반대로 너 왜 이렇게 못생겼어라고 하면은 그 순간부터 어떤 생각할까요? 우울해져요. 정말 그냥 절대 나는 안 그래 그래도요. 나도 모르게 한 번 더 거울 봐요. 내가 정말 못생겼나? 내가 그때 이 쌍꺼풀 수술 왜 안 했지?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말 한마디에 사람이 살고 죽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좀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고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최소한 여기선 좋은 건 뭐냐면 서로의 처지를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내가 아플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뭐 이렇게 좀 부족할 때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참 감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너무 기대지만은 마시고 내가 이제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2주 계시면 뭐가 바뀔까요? 혈액이 바뀌어요.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를 좌우하는 것들의 또 하나가 뭐냐면 음식입니다. 음식. 예를 들면 우리가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 지수가 뚝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내일은 자식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내가 너무 화가 날 일이 있을 것 같다. 내가 예언적으로 생각이 되면 미리 항산화 물질이 많은 음식을 좀 드세요. 그러면은 아마 싸우더라도 좀 아주 적게 싸울 거고, 네. 색깔 있는 거 항산화 물질을 좀 드시면요, 안정이 됩니다, 사람이. 안정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경 세 가지 있어요. 크게, 우리가 보통 중추신경이 있고, 우리 모든 신경을 관장하는 중추신경이 있고, 자율신경이 있고, 말초신경이 있어요. 그 중에 자율신경.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신경은 자기가 알아서 합니다. 내가 밥을 먹었을 때 소화시키고 싶지 않아도 소화가 되고,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도 그 시간에 화장실 가지고, 그렇죠? 내가 자고 싶지 않아 졸리고, 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되는 우리 몸의 신경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율신경도 내가 지배를 할 수 있다. 네. 그게 바로 스트레스 지배예요. 자율신경을 어떻게 지배할 수 있냐면, 마음을 좀 프리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마음 편하게. 좀 편하게 앉아주시고, 편하게 쉬고, 편하게 내려놓고, 편하게 선택하시고. 그렇게 여러분 모든 것들을 좀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해주세요. 뭔가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해야만 하는 것들. 저녁이 되면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앉아 계세요. 사실 저는 소파를 좋아합니다. 네, 소파를 좀 편하게, 경직된 자세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때때는 편하게도 있고, 아주 뭐 산에 가서도 나무도 한 번씩 허그해 주시고요. 나무를 안아주고 이렇게 생명 기도 받으시고, 좀 편하게 사는 거죠. 남의 눈치, 뭐 옷을 어떻게 입어야 사람들이 뭐 100만짜리 옷을 입고 다니는, 나는 이거 옷을 입고 다니면 쪽팔리지 않아,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얼마나 편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맨발 벗고 가도 누가 뭐라고 안 쳐. 여기 맨발 벗고 해도, 네, 그냥 편하게 마음을 가져주면 좋습니다. 음식을 드실 때도 편하게 드시고, 하루를 편하게 생활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뭔가 스트레스 받는 것들을 다 날려버리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런 것을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그러면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이거는 모두 다 나의 훈련이고 나의 노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안 되는 그것을 가지고 억지로 하면 힘든데, 산소도 도와줘요. 내가 좋은 공기를 마실 때 스트레스 지수가 떨어져요. 실제로.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남자가 더 빨리 풀리는 이유가 나가잖아요. 그냥 집 밖으로. 그죠? 그게 뭔지 아세요? 집 밖으로 나가면 공기 마시면서, 저희 부모님도 그랬어요. 항상. 네. 그러면 그냥 강원도에서도 하시고, 나가서 이제, 더덕이네? 하고 이제 더덕도 캐시고, 네. 나가요. 근데 계속 안에 있으면요,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게 돼 있어요. 갇힌 공간 안에서. 그렇죠? 왜 그랬을까? 왜 했을까? 뭐 했을까? 막 쫙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밖으로 나가세요. 같이 그냥 나가시고, 여자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에 청소하고 먹고 막 그냥 뭐 하잖아요. 뭔가라도. 그냥 나가셔서 동네를 한 바퀴 도시든, 좀 공기를 마시든, 그러면은 그 산소가 여러분들의 몸에 신경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요. 우리가 그리고 한숨 쉬잖아요. 한숨. 네. 보통 저는 언제 한숨 쉬었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 게임하다가 엄마한테 혼났을 때, 들켰을 때, 어떻게 하지? 죽었다. 네. 그때 우리 한숨 쉬잖아요. 그 한숨이 사실은 사람의 신경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한숨 많이 쉬세요. 복식 호흡이에요. 네. 그냥 복식 호흡을 쉬세요, 한숨. 네. 네.
어쨌든 그게 복식 호흡이에요. 그냥 하는 복식 호흡이고요. 제가 웃자고 한 말이에요. 그렇다고 나가서 그냥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를 줄이는 음식들이 있어요. 깻잎, 양배추, 양상추, 상추, 뭐 이런 거 생으로 좀씩 드세요. 그리고 과일들. 그리고 스트레스 너무 안 풀리면요, 금식이라도 하세요. 그럼 스트레스가 쭉 해결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그렇게 해서 푸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반드시 일찍 주무세요. 사람이 이 몸을 회복시킬 때 잠자는 동안에 다 회복이 돼요. 잠자는 동안에 몸도 회복되지만 마음, 신경이 회복돼요. 그래서 잠 안 자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예민해지잖아요. 까칠해지죠. 그래서 옛날에 그 독일에서 이 사람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는데, 독일 나치에서 일을 시키는데 이게 어떻게 시키냐면 잠도 안 자고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능률이 엄청 떨어지고 사람이 죽고 막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잠재우고 일을 시키니까 훨씬 더, 네, 그게 발견되었잖아요. 훨씬 더 능률도 좋고. 쉴 때는 제대로 쉬자. 이해하시겠죠? 그게 바로 멋지게 사는 거예요. 쉴 때는 쉬고 일할 때는 일하고.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지만 제 일곱째 날은 안식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쉴 때는요, 확실하게 쉬어주세요. 그냥 정확하게.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을 할 것 같으면 네가 일 안 하니까 내가 오늘 좀 도와줄게. 그것도 말려주시고, 내 짐승도 일하지 못하게 그렇게 푹 쉬고, 그러면은 몸이 회복이 됩니다. 아주 빠르게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중에 주신 선물이 뭐냐면 쉼이에요. 사람들 그 휴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휴식하면 시간이 아깝고, 휴식하면 돈이 아깝고, 휴식하면 이게 안 돼요. 막 안절부절합니다. 말도 쉬시고, 눈도 쉬시고, 얼마나 우리가 피곤해요. 막 매일 유튜브, 뭐 TV, 인터넷 막 이런 거 하느라고 여러분 눈이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그것도 쉬어주시고, 그 다음에 말도 좀 이렇게 할 말만 좀 하시고, 그 다음 생각도 역시 할 생각만 해요. 그냥 나만 생각하고 사세요. 그리고 정말 여유가 있으면 봉사하고 사세요. 봉사, 남을 위해서. 네, 남을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료 이웃을 해서 나를 개발시키는 거예요. 나를 개발시킨 다음에 내가 개발이 되면 내 몸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내가 암에 걸렸어도 나는 다 나았다. 우리 외치시잖아요. 나는 이제 다 나았다. 그렇게 사세요. 그리고 전혀 나는 암 환자니까 절대 이렇게 하지마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보호 본능으로 인해서 나는 암 환자니까 나를 이렇게 해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이런 거 다 버리세요. 그거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그래서 암 환자나 어떤 환자가 보호자에게 자꾸 뭔가 의지하는 순간 치료가 안 돼요. 뭔가 의지하고 핑계대고 하는 순간 치료가 안 됩니다. 자, 내 몸은 누가 지킨다고요? 내가 지킨다. 오늘 꼭 기억하시고요. 스트레스 사실 내가 안 받으면 된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진짜 어떤 스트레스는요, 그냥 받아주세요. 그 스트레스는 받아서 이런 몸이 그것도 한번 겪어주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어떤 충격,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죠. 그럴 때를 위해서 매일 받는 이만한 것들은 다 무시해 버리시라고요. 그래야 그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몸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처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받는 사람들은요, 그 대처 능력이 떨어지고, 그때 이제 우울증, 몸이 망가지는 거죠.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가장 문제가 바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프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흔히 이런 말 하죠. 나는 암 환자니까 스트레스 주면 안 돼. 맞죠? 하죠. 네, 제가 꼭 집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지 마. 이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 마음을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심장을 교훈해 달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